어느 천장 한복판. 짐승도 아닌, 그렇다고 사람은 더더욱 아닌 무언가가 천장을 종횡무진하며 끔찍한 사륙을 이어나갑니다. 그 압도적인 완력과 초월적인 속도는 모두에게 극한의 공포를 선사했죠. 그렇게 전사부대는 순식간에 전멸해버리고 홀로 남은 전사가 마지막 혈투를 준비하던 그때 정체불명의 존재가 그의 뒤에서 나타나죠. 이어서 알아들 수 없는 말과 함께 짐승의 발톱을 드러낸 그는 푸르디 푸른 눈으로 그를 살벌히 의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TVN 판타지 에픽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시즌 1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가상의 땅 아스. 인간들의 터전인 줄로만 알았던 이곳엔 푸른 입술과 푸른 피, 생김새는 인류와 똑같으나 인간보다 월등한 힘을 지닌 종족 뇌안탈이 살고 있었죠. 이에 인간 측은 함께하길 원하오. 그들에게 동맹을 제안하며 당신들의 강력한 힘과 자신들의 지혜와 우리 사람의 기술,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허나 마라스 사람이야. 니사 오썸 오이힙이나 우린 당신들의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다. 협상은 결렬되고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럼 전쟁인가? 동맹이 될 수 없다면 서로 적이 되는 일만 남았을 뿐이었죠. 결국 교활한 인간 측은 뇌안탈이 1년에 단 한 번 한자리에 모이는 조승달 대축일, 우린 거대한 불을 질렀다. 그들의 무방비를 틈타 일방적인 급습, 학살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구의 명으로 이런 비열한 짓을 한단 말이오? 자신이 미끼로 쓰였음에 분노한 아사온이라는 이름의 무녀는 도끼 후자 나가지라는 이름의 뇌안탈 생존자와 함께 나이 이베부사 어이 하우스 아기들만 데리고 함께 자리에 빠져나가죠. 새끼들 생각보다는 가리네. 그렇게 현명장들아 대성공입니다. 생역족의 족장 산호이 이끈 피해 전쟁은 인간 측의 승리로 끝났으나 타건 니공이 으뜸이다. 그의 아들이자 이번 학살극의 MVP인 타군은 이참에 아예 뇌안탈의 씨를 말리자는 실로 무시무시한 계획을 내놓게 되죠. 결국 최후의 한 마리까지 모두 죽여야 합니다. 또다시 대사냥을 시작합니다. 수개월에 걸친 피해 살인이 시작되고 끝없는 수적 열쇠를 이기지 못한 채 하나둘 사라져가던 뇌안탈은 마침내 마지막 뇌안탈 라가지의 사망을 끝으로 멸족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누가 쏜 거냐? 이번 전투의 POG는 접니다. 태훈님. 역시나 또곤이었죠. 고생하셨어요 다들. 잠시 후 이게 뭐야? 이거 뇌한탈 새끼 아닙니까? 복귀 도중 풀숲에서 웬 아기를 발견한 타곤. 이그트입니다. 놀랍게도 인간과 뇌안탈 사이에 태어난 혼종 이그트로 보인 낙이었죠. 그런데 이게 들어보면 재앙이 닥친다고. 재앙이 닥친다고 하던가요? 아기를 죽이긴커녕 가쁜 자신의 수하들을 모조리 적결해버리죠. 이 아기의 정체는 무녀 아사은이 도피과 장소 뇌안탈 사이에서 얻은 쌍둥이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드박 나 허나 지금 섣불리 나섰다간 남은 아이마저 잃을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피눈물을 머금고 안성아 자네가 이 아르크야. 홀로 남은 아들 은섬이라도 반드시 살리겠다는 우리가 살기 위해선 저 아래로 내려가야 해. 단 하나의 일념 속에 지옥 같은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어느덧 수많은 전사를 거느리며 부대 내 실세로 올라선 타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스달 최고의 미녀인 테아라에게 그의 발각되면 우리 둘 다 죽어. 무슨 꿍꿍인지 전날 데려왔던 아기를 비밀리에 위탁해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땅이 부족하다 하여 달의 평온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젠 사람이 부족해진다. 그 사이 수많은 땅을 정복한 아스달 연맹은 이아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땅을 개간할 자, 예, 이 아르크엔 많은 두점생들이 있습니다. 즉 노예로 삼을 만한 다음 부족을 공략하고자 또다시 악랄한 계책을 도모하게 되죠. 한편 무려 10년 동안이나 인간들의 눈을 피해 엄마! 이 동굴에서 숨어 살고 있던 아사은 모자.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아래 갔다 왔어요. 이제 제법 성장한 은섬이 통하는 구멍을 찾았다고요. 안전지대인 절벽 밑으로 내려갈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저 아래로 가요. 오케이, 땡큐.
그렇게 이 뜨거운 유황바닥의 고통을 뒤로한 채 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엄만 덮여.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발짝씩 내딛기 시작하죠. 그런데 쉴 새 없이 이동한 탓에 탈진한 아사원이 그대로 쓰러지고 도와주세요. 다행히 그곳에 살고 있던 외환족에게 발견되는데 그때 아사온 내년이 선택한 일이다. 일평생 꿈속에서 자신을 조종해왔던 정체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음을 여기 있구나. 뒤늦게 깨달은 그녀는 껍질이 떨어지면 이곳으로 돌아가거라. 아람아. 뜻모를 소리를 끝으로 외마디 유언을 남긴 채 그대로 사망하고 만다. 그렇게 또다시 10여 년이 지나고 어느새 성인으로 훌쩍 자란 은섬은 이놈이 정말 꿈을 만나는 것이냐? 그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오지는 추궁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세계관 속 꿈을 꾼다는 건 은섬이가 타냐의 꿈을 훔친 것이다. 오직 대제관직분에게만 허용되는 신성불가침 행위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와한족의 무녀 견습생인 타냐는 은섬과 대놓고 연장자니 동고동락하는 관계 속에서 잠깐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던 중이었죠. 며칠 뒤 모두가 축제 준비 한창인 그때 어느덧 타곤의 부하들이 이곳까지 진격해오고 발사! 야, 사냥 시작이다! 결국 자, 이제 이동한다. 모두 일어나! 와한족 모두를 노예로 끌고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하지만 짜잔, 내가 돌아왔다. 뒤늦게 나타난 은섬이 주인공 버프를 발휘해 전원 구출에 성공하나 싶던 그때 타냐가 사일러스 땅에 보이죠. 발사! 네 이름은 꿈이야. 나의 꿈이자 와한의 꿈. 허나 타냐야, 후사를 도모하고자 살아있어야 돼. 꼭 다시 구해낼게. 피눈물을 머금으며 홀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착! 하지만 곧바로 추격이 이어지는데 어찌된 일인지 추격대가 좀처럼 따라잡질 못했죠. 설마 이에 덱한 최고의 전사인 무백은 설마 눈앞에 있는 은섬이 전설 속에만 내려오던 아람은 헤슬라 200년 전 아스테륙을 정복한 초월적 존재 아람은 헤슬라의 현신임을 직감하게 되죠. 잠시 후 다시 마을로 돌아온 은섬은 학살의 현장 속에서 쌤박 대주만이 홀로 생존해 있던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야.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해결책 그 사람들을 다 무찌를 수는 없지만 그쪽 족장만 잡으면 우리 와한족 사람들하고 맞바꿈할 수 있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산웅을 붙잡아 와한족의 송환과 협상하겠다는 지리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같은 시각 홀로 은섬을 추격하다 외딴 곳에서 길을 잃은 무백은 우연히 찾게 된 와한족의 성소에서 너희 시족의 신성꾸러미겠지. 언니 제발 이것만 해주지 마시오. 심상찮은 무언가를 이건 별다야. 발견한다. 말도 안 돼. 며칠 뒤 새로운 노예들을 이끌고 귀환한다는 희소식이 울려 퍼지자 타곤에 대한 아즈달 백성들의 신망과 충성도는 가히 화성까지 승천할 기세였죠. 반면 과거 타곤에 대한 신탁을 토대로 그 아이 네 발목을 잡을 것이야. 장차 자신에게 위협이 될 아들을 암암리에 제거할 생각이었던 산웅은 빨리 얘기하거라. 첩자인 테아라로부터 올림산이는 누가 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오로지 대제관에게만 허용된 승천의식을 아람은 헤슬라요. 우리의 전사를 받아주소서. 타곤이 멋대로 자행하고 다녔던 첩보를 입수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자가 올림산이를 하면 즉 그가 저지른 신성모독은 설마 사실상 이미 사형이 확정된 타고는 끝났어. 최고 수위의 처분감이었죠. 심지어 신성 재판의 처결은 아사론이 하게 된다. 평소 대제는 아사론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그는 타곤이 이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자신과 아사론의 무덤을 아들과 사제를 동시에 제거하겠다는 함께 봤구나. 지리는 일타산피각을 잡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일엔 내가 관련이 없어야겠지. 정말 난 타곤의 아버지니까. 이 세계 용석자다운 클라스. 한편 잡혀간 와한족의 행방을 따라 아스달을 향하던 은섬 앞에 난 괜찮아. 진정해. 채은이란 이름의 여자가 나타나더니 보라색 피. 너 진짜 이그트구나. 은섬의 정체가 이그트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주죠.
그런데 너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그가 이그트임을 알았음에도 뭐야 이거? 단 한치의 적대심도 없이 감춰야 돼. 전혀 차별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너 가져라. 꼭 바르고 다녀. 그리고 그 덕분에 둘은 무사히 아스달 내부로의 진입에 성공하죠. 여기가 아스달. 한편 와한족을 끌고 복귀하던 데칸 부대에선 얘 안 될 것 같은데. 그저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사람이 무참히 도륙내는 사태가 일어나고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돌보게만 해주세요. 결국 분노에 가득 찬 타냐는 와한의 타냐. 나는 와한의 시족 어머니 후계자. 모르는 거니? 자신이 무녀신부님을 밝힘과 동시에 나 와한의 타냐는 타곤의 부대원 전원에게 너희들을 저주한다. 씻을 수 없는 광역저주를 날려버리죠. 너희들의 돌담이 무너지고 너희들의 보금자리는 폐허가 되리라. 그때 잠깐. 은근 쫄렸던 타곤의 등장으로 우리가 그 주문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손으로 보내게 해줘.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는 건가요? 이미 힘이 다한 타냐의 스승은 별다야를 찾아라. 의미심장한 유언을 끝으로 거기에 이게 그려져 있을 게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한편 아스달대에서 돌고 있는 중상모략이 모두 타곤의 계략이었음을 눈치챈 테아라의 부친 미올은 비치산이다. 첩자인 자신의 딸에게 가서 타군에게 이걸 먹여. 타곤의 암살을 사주하고 무슨 생각이냐고. 명령을 받은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보고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타곤은 이미 그게 그녀의 정체를 네 임무니까. 진작에 알고 있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예, 알고 있었어. 날 가지고 놀았어. 10년이 넘도록 날 가지고 놀았어. 이 태아라를. 내 말 들어봐. 한바탕 난동이 벌어지지만 내가 여만인 걸 알면서 재밌었어. 말인 걸 알면서 그 과정에서 그 이그트하기를 너한테 맡겼어. 서로의 진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뭔진 모르지만 그 계획 꼭 성공해. 타곤의 암살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며칠 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환호 속에 복귀한 것도 잠시 세력 쪽의 자제 타곤. 그대는 아스의 8신이 주관하는 신성 재판에 그 이름이 올랐다.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가혹한 신성 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곤의 신성모독죄에 대한 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어서 타곤의 죄를 선포하면 연맹인들의 마음을 잃는다. 타곤을 처벌치 않으면 너희들의 권위가 무너진다. 모든 것이 산웅의 뜻대로 이루어지나 싶던 그때 세력 쪽의 자제 타곤에게 대제관이 신의 영능이 임했습니다. 뭐요? 지린 태세전환을 시전하죠. 그때 막은 영능이 임하지 않은 자가 울림산 일을 한 것이 문제. 일찍이 아버지의 술을 꿰뚫은 타곤이 저에게 신의 영능이 임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이 대제관과 깐부를 맺고 산웅 미르아시아 타곤의 전공을 질투한 나머지 신성재판에 세우기 위해 발고하셨습니까? 역으로 산웅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려는 더 큰 그림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국 대신전의 칼이라니. 또다시 피해 참극이 벌어지며 급하게 런을 박던 와중 일어나! 여기서 나가실 수 없습니다. 매복해 있던 타곤의 부하들로 인해 니놈이 감히! 산웅은 완벽한 도관의 쥐새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연맹장 산웅 니라!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난 은섬이 연맹장 산웅 니라! 여기다! 나 산웅이 여기 있다! 길을 쳐라! 간달프 뺨치는 포스로 나타나더니 산웅을 구출하긴 개뿔. 연맹장 산웅 니라는 내 손 안에 있다. 곧바로 인질 협상 모드를 오내버리고 완 사람들을 모두 이 앞으로 데리고 오라. 산웅의 목숨을 걸고선 와한과의 맞교환 협상에 들어가죠. 그리고 타곤님시다! 아버지를 구하고자 웬일로 친히 행차한 타곤이 와한의 형제여, 내가 올라갈 것이다. 홀로 은섬과 독대합니다. 그렇게 곧바로 1대1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타곤의 목적은 애초부터 은섬이 아닌 아버지 산웅이었죠.
그렇게 제가 어리고 힘이 없었을 때 그러셨어야죠. 시리는 부자간의 대화를 끝으로 산웅은 사망하고 어떻게 이런 짓을. 타고는 이 완전 범죄를 위해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 은선마저 없애려 하는데 시리는 주인공 버프를 활용해 간신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잠시 후 상황을 완벽히 장악한 타고는 천한 짐승인 두짐승이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사라졌다. 은섬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한섬이 살아있어. 이는 이를 어찌 갚을 것인가? 같은 시각 채은의 집으로 피신한 은섬은 타곤의 비밀을 알았어. 그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타곤과의 전투에서 오샘든 그의 혈흔을 통해 타곤은 그가 자신과 같은 이것이었어. 나와 같은. 이그트였단 것을 알게 됩니다. 생전 산웅이 그토록 타곤을 내치려 했던 이유도 결과적으로 친아들인 타곤을 자신의 오게티이자 수치라 여김에 비롯된 행동이었죠. 허나 이로 인해 당장 와한족을 함부로 죽였다간 와한이 다치면 아스달 모두가 네가 이그트란 걸 알게 될 거다. 자신의 정체가 은섬에 의해 폭로될 리스크가 있었기에 우리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은섬이가 뭔가 하고 있구나. 우리 살리려고. 그들의 신변은 잠시나마 보장되게 됩니다. 며칠 뒤 산웅의 올림산을 타곤이 직접 행한다는 소식에 올림산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자. 아사로는 극대노하기 시작하고 멈추거라. 어찌 감히. 자신의 밥줄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당장 내려오라. 꼼지를 시작하던 그때 당장 내려와. 너의 죄값을 기다리라. 궁지에 몰린 타곤이 무릎을 꿇으라 아사론. 지리는 메소드 연기로 무릎을 꿇으라 하지 않았느냐? 누구 앞이라고 지금 거짓으로 신을 찬양하려 하느냐? 나를 모르는 것이냐? 아스달의 전설적인 존재 아라문의 빙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라문 헤슬라이시다! 심지어 여친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기상천외한 시각효과까지 추가해주자 주변에 있던 수많은 백성은 타곤을 아라문의 현신이라 믿기 시작하죠. 나의 배에 올라 위대한 연맹을 이루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거기 있는 거 알아. 거기 앉아. 또다시 타곤과 제외한 은섬은 이번엔 계속해봐. 그의 정체를 인질로 2차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제 와한족은 내 목숨이야. 넌 내 비밀을 갖고 난 와한족을 갖는 거야. 넌 내 비밀을 지키고 난 와한을 지키는 거지. 글쎄, 구해내고 생각해보지. 허나 이 비밀 접선이 이뤄지던 사이 누군가 와한족 전부를 무슨 일이요? 이러할 명입니다. 어디론가 이동시키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여기 또 어디? 여기 뭐야 도대체? 여기가 불의 정체. 그리고 다음날 뭐? 사라지다니. 이 소식을 접한 타고는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 이송됐다고. 벽에 남겨진 힌트를 토대로 아, 이 새끼들 뭘 또 그새 그려놨네. 왜 그러십니까? 은밀히 대칸들 모두를 집합시켜 불의 성체를 친다. 늦은 밤 미올의 본거지인 불의 성취로 들이닥치죠. 어서 이것들을 서쪽 강에 가두거라. 예. 어서. 예. 이어서 아니, 타고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아르크에서 잡아온 두줌생들은 애초에 데칸의 재산 와한을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응당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군색하구나, 타고니야. 그들이 와한족을 이곳으로 데려온 명분 또한 천한 짐승인 두줌생이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사라졌다. 아주 확실했죠. 산웅이 살해당한 날 타곤의 발언에 이거 그 진범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이 두려워. 이곳에 왔다. 그렇게 아닌가? 타곤의 셀프 자폭이 이어지나 싶던 그때 진실이라. 진실은 밝혀야죠. 하나, 미올님 당신께 그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주특기 패시브가 예? 어째서요? 신성재판 전날 밤 절 죽이려 하셨으니까요. 또다시 발동됩니다.
제가 타곤님을 죽이려 해요. 급하게 꼬리를 내빼본들 태하라를 보내 절 살해하려 하셨지. 타곤이 내민 팩트와 이취산 확실한 증거는 아시죠? 또다시 위병단 전원 발견! 자신에게 향하던 모든 화살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족의 어라하 미올림을 위병단으로 모실 것이다! 미울에게 돌려보내죠. 그렇게 이런 황당한 일이. 오지는 긴장감 속에서 오늘은 보름이지만 미울이 마침 밤하늘엔 먹구름이 달을 가리고. 가쁜 시를 읊기 시작하는 것 같더니 여긴 불의 성체. 나의 집이다. 불 좀 꺼줄래? 암흑 속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대혼란을 틈타 우리 저것들 한 놈이라도 죽이고 싸우다 죽어요. 일부 완족들은 도주를 시도하고 타냐는 반복해서 꾸던 꿈을 바탕으로 꿈이 아니었어. 끝없이 펼쳐진 고층탑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문을 열자 눈에 들어오는 건 어제도 껐어? 돌로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곳에 내가 갇혀있어. 평소 귀가 닳도록 들었던 부두질한 가죽 위에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는 걸어놨고 은섬의 반복된 꿈속의 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구석에는 은섬과 똑같이 생긴 한 사내가 보였죠. 그는 지난날 타곤이 데려갔었던 은섬의 쌍둥이 형 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객성이 나타나가지고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 오늘 애가 나오면 어쩌나? 재앙을 부른다는 푸른 객성이 뜨던 날, 공교롭게도 은섬과 사야 그리고 타냐는 정확히 같은 날 같은 한시에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죠. 이어서 너 누구야? 은섬과 똑같이 생긴 사야를 보고 미쳐다 놀랄 틈도 없이 타냐는 또다시 아스달의 노예로 전락해버린다. 그것도 새 몸종이야. 몸종? 사야의 새 노예로서 네가 잘 교육시켜봐. 두줌생인데 뭘 알겠어. 그를 보필하는 인물을 맡게 되죠. 한편 첫날 아라문 빙의쇼 이후 대중의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된 타고는 연맹을 세우신 아라문께서 내리는 지혜이다. 용기이다. 의지이다. 급기야 산웅의 뒤를 이을 연맹장 자리에 추대됩니다. 심지어 단지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협복기 더럽게 힘드네. 몰래 가짜 은섬을 만든 뒤 그를 끓는 물에 넣어버리는 끔찍한 팽현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그렇게 그는 아스달 전체의 민심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며칠 뒤 얘 아버지가 여기 노예로 있어. 내가 만나게 해주고 싶어. 타냐는 사야의 도움으로 아버지,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는데 어디 다친 데 없는 거야? 저는 멀쩡해요. 아버지는요? 괜찮아. 반가운 재회도 잠시 아버지, 은섬이 소식 들은 거 없어요? 너 모르고 있었구나. 처형된 은섬이 대역이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던 그녀의 아버지는 아버지 왜요? 있는 그대로 은섬이 알고 있는 사실을 죽었다. 그녀에게 전달합니다. 같은 시각 추격을 피해 집거 중이던 은섬은 잘세야, 복수야. 일전의 대환장 파티에서 무사히 탈출한 친구들과 조우하죠. 그리고 다시 뭉친 그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중생들한테 약하게 보면 안 돼. 나머지 와한족들이 붙잡혀 있는 곳. 이어서 돌멩이를 던져 자신들이 구하러 왔다는 것을 알린 뒤 출발한다. 매복을 한다. 그런데 웅태가 없어. 분명 좀 전까지 있던 친구가 분명 터대 옆에 있었는데 사라져 있었죠. 어쩌지? 어차피 시작됐어. 그리고 싸늘하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아스달 병사들의 기습에 아무것도 못하고 붙잡히고 맙니다. 부중생들이 그래도 정이 있어. 그런데 궁금하지? 어떻게 우리가 미리 알고 매복했는지. 그들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이유는 아까 대열에서 빠져있던 친구 네 덕분이구나. 몽티가 그들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죠. 야 그러네. 그는 이미 그때 과거 은섬의 협상 당일 우리 구한답시고 그런 짓 하다가 결국에 그 어떠한 짓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수많은 참상을 직접 목격하며 어차피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야. 아무런 희망도 없는 끌고 가. 극한의 패배주의로 물들어 있었죠. 난 안 미안해. 빨리 안 움직여. 안 미안해. 김은영. 그렇게 은섬이 고통받고 있던 그때
타냐 또한 넌 내가 죽였어. 마음이 찢기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힘이란 걸 가져보고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 문득 떠오른 사야의 말을 재료 삼아 자리, 힘, 그 절망과 고통을 이유. 난 살겠어. 강력한 목표로 그래서 너에게 벌어진 일, 우리에게 닥친 일 전환해버리죠. 언젠가 너한테 들려줄게. 한편 평화롭던 아스달엔 갑자기 괴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미쳐 날뛰다가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단 하룻밤 사이 온몸엔 열이 펄펄 끓고 푸른 반점들이 생겨나는데 돌림병 같지는 않습니다. 다 죽여야 해. 다 죽여야 해. 반 좀비 상태로 변한 것이었죠.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스달의 재앙이 왔다면서. 이 불길한 징조를 목격한 사람들은 집단 패닉에 빠져 대제관의 성소로 달려온다. 그런데 연맹인들이여, 죄관의 입에서 나온 답은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20여 년 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몰살시킨 뇌안탈과 이그트의 고사리 아스달을 범했다고 이르신다. 지금껏 타곤이 행한 학살 때문이란 것이었죠. 심지어 이소둔영의 뜻입니다. 곧바로 연맹장을 찾아온 그들은 신의 음성이란 명목하에 연맹장 타고는 대신전에 나서 이소둔영의 새남산이를 받들라. 만인의 앞에서 직접 회개의식을 지르기를 강권한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쥐었다 한들 깨닫겠지. 연맹장이라는 지위. 샤머니즘 기반의 아스달 세계관에서 대제관의 입지는 그 무엇으로도 이 아사시의 신성 하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민심을 완벽히 휘어잡은 타곤조차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것이었죠. 결국 대제관 아사로는 신의 앞에, 아니 자신의 앞에 타곤을 무릎 꿇리는 데 성공하고 그에게 공개 수치풀을 선사한다. 그런데 의식이 종료되자마자 모든 상황을 이 모든 행각이 내가 꾸민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음모였음을 실토하죠. 결국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있는 한 예나치김이란 모든 것은 어찌해도 넌 내 아래야. 권력 싸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니르. 제가 이기기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날 밤 타고는 아사론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 생각지도 못한 돌파구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아사론을 쓰러뜨린다고? 칼로도 제물로도 해족의 기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아사감은 허나 위대한 어머니 아사신의 핏줄은 끊겼고 남아있는 자들은 결국 반기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마도 그 옛날 아사신께서 이르신 곳이 전설적인 선조의 직계혈통 그 핏줄이 이어진 것이 완족인 것 같습니다. 와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마치 무엇에 홀린 듯 한 동굴로 들어가 특정 의식을 지켜보던 타녀의 앞에 생전 스승이 남겼던 유언과 이 그림이 새겨져 있는 신문을 찾아 가슴에 품어라. 정확하게 마주하게 되죠. 사명이 널 잊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사야였습니다. 이어서 그가 갑자기 의식에 참여하는데 그런데 헤슬라의 아라문이시여, 이그트로 오시고. 사야의 마음속 기도 소리가 타녀에게 아라몬이 마치 음성처럼 이그트라고요? 들려온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심지어 헤슬라의 아라몬이시여. 아주 명확하게 이그트로 오시고 모든 생각을 읽어낸 그녀였죠. 완족은 분명 아사신의 후손들입니다. 타냐의 정체는 그 시족 어머니 후계자가 타냐라고? 와한족의 차기 시족 어머니이자 근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타곤에게 신의 한 수가 될 아스달의 성모, 즉 아사신의 직계혈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사신이란 사람이 정말 흰늑대 할머니라면 아사신의 곧쪽은 나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이 아스달에 알려진다면 아사신의 곧쪽이 살아서 아스달에 온다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제관이 되겠지. 새로운 대제관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아니, 어떻게든 대제관으로 만들겠지. 타곤이. 한편 타냐가 끊어진 아사신의 곧쪽. 이 진실을 알게 된 타곤은 곧바로 타냐를 찾아오지만 흰늑대 할머니, 그분에 대해 좀 듣고 싶구나. 제가 시족 어머니께 그걸 자세히 들어야 하는 날 그녀는 쳐들어오셨잖아요. 뒤끝 세계 챔피언이었죠. 와한의 시족 어머니는 어디 있니? 타냐에게 있어 타곤은 그저 침략자이자 죽이셨죠. 학살자 그때 그리고 기억 안 나세요? 시족의 씨를 말린 원수에 불과했습니다. 뭔가를 하라는 건가? 어쩌지? 얘기를 해야 하나? 결국 오랜 추국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아무런 수학 없이 떠나려는데 그때 저기 선택장의 1급 타냐가 갑자기 그를 불러세운다. 혹시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찾아뵈도 되나요? 그 이유는 어떻게든 대재간으로 만들겠지. 대재간이 될 여지는 남겨두려는 것이었죠. 얼마든지. 해투학한텐 내게 허락받았다고 해. 하지만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망설이는 타냐의 태도는 눈치 세계 챔피언인 타곤에게 무광 홍술 검에. 그녀가 아사신의 직기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날 믿어? 그렇다면 남은 것은 데칸과 아스달과 나를 위한 일이다. 하겠느냐? 예, 물론입니다. 타냐를 재간에 오르게 할 명분뿐이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데칸들에게 내려진 타곤의 명령은 무고한 아스달의 주민을 암살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타살이 아닌 자살로 위장하였죠. 아스달 시민 모두가 이 끔찍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도기공방 노인네도 칼로 지목을. 자세히 보니 전에 여인애도 우물에 빠져서. 무작위 선별이 아닌 아니 그럼 결국 고살 맞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잖아요. 지난번 대제간의 계략으로 고살 맞은 척 연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내한테의 고사를 못 막았다는 거잖아. 결국 아니 그거 막는다고. 그 원성은 학원이라께서 대정관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현 대제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뇌한탈과 이그트의 고살이 살아있다며 니르아께서 신들께 받은 공수가 헛일이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살이 없었으니 이에 한눈치 하는 아스론 또한 고살이 그런 짓을 할 리는 없어. 그럼 무엇이겠느냐? 단박에 이 배우가 타곤이란 것을 알아채지만 나의 공수가 연금하지 않다 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연맹인들은 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또 나를 찾게 돼 있어. 오직 자신만이 아사신의 후손이라 믿는 그였기에 아스달에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뭔가 아사론을 대체할 걸 찾았어? 타곤에겐 이 오랜 흰산족의 역사를 뒤집을 아사로는 위대한 어머니 아사신의 반개야. 누가 몰라? 전세를 역전시킬 조커 한 장이 아사신의 직계? 이미 손에 들어와 있었죠. 직계를 찾았어? 실제로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잖아. 물론 연맹인들이 믿을만 하냐가 중요하지. 계속해봐. 이제 타곤이 밟을 다음 스텝은 멀고 먼 이아르크에 와한이란 투줌생들이 있었다. 이 두려움을 근데 그들은 너무도 신기하게 우리 아스마를 쓰고 있다. 믿음으로 바꿀 그리고 그 마을엔 아사신의 별다야가 있었다. 매혹적인 이야기와 그걸 가져온 자는 그 누구도 아니 이를 뒷받침해줄 무직함의 상징이자 정직의 씨앗인 무백. 출처까지 확실한 아사신으로 추정되는 흰 늑대 할머니의 핏줄인 타냐라고? 이 가공할 소문을 먼저 소문부터. 널리 퍼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살 연맹에 소문방 좌솔이 있다면 누구겠어? 결국 테아라 입김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아사론 니르아는 최선을 다하셨어. 아니 그럼 왜 사람들이 그리 됐답니까? 그쪽이 아니시니 그 정성이 이소든 형께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겠소? 굳건했던 대제관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하죠. 한편 아버지가 소문의 신을 움직였다. 타고의 급발진에 의문을 품던 사야는 고작 하루 만에 아사론을 대체할 뭔가를 찾았어. 전날 아버지와 독대했던 타냐를 떠올리며 내가 모르는 게 뭐지? 그녀가 연관되어 있음을 아버지 널 만나고 생각을 바꿨어.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에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날 속여 넘긴 것 같아. 타냐를 몰아세우지만 널 진심으로 좋아하고 바랬어. 근데 넌 날 이용했구나. 왜 날 속였지? 이젠 확실한 목표와 대의가 있는 그녀는 그래야 알 수 있다면서. 오히려 당당히 맞서기 시작하죠. 힘을 가져보지 않으면 우리가 왜 그렇게 당했는지, 은섬이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그렇게 나는 모르고 너 아버지만 하는 게 뭐야? 사야에게 흰늑대 할머니가 아사신인가 봐. 내가 아사신의 직계인 것 같다고.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내가 며칠 뒤 아스달의 해변에서 타곤의 손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시체가, 오실 때까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을 모시는 제관의 시체가 발견되죠. 이게 대체 게다가 시체의 주변엔 반개의 흰산 세력에게 내리는 경고가 아사신께서 아라문을 보낸 뜻을 알라? 적혀져 있었죠. 흰살의 심장 아닙니까? 이는 진정한 아사신의 재림을 원하는 비밀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타곤의 계략으로 의심하게 된 아사로는 이 짓을 타곤이 저질렀다면 올림산이보다 더 큰 피해를 지은 것이다. 아니라 해도 이것으로 판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 자신에게로 겨눠진 화살을 돌리기 위해 아사시의 권능을 의심하는 자들은 모두 신산의 심장이다. 소문에 가담했던 모든 이들에게 이놈은 사람들에게 아라문의 헤슬러가 이그트라는 허황된 말을 하였다. 무자비한 복을 감행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그 탄압은 테아라님께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신성을 모독한 죄로 발고되셨습니다. 테아라에게까지 닿아버립니다. 테아라님을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런 아사론의 강수는 여기서 내가 아사론을 치면 내가 흰산의 심장이 돼. 어떤 반격의 여지도 주지 않는 지린 외통수였죠. 아사론의 목적은 확실해졌다. 날 흰산의 심장, 그들의 배후로 모는 거야. 때문에 타고는 흰산의 심장, 그놈들을 잡아야 해. 그래서 모든 일을 되돌려야 한다. 치욕의 울림산에 이어 협상하겠다. 내일 새벽 일찍 아사론에게 연통을 넣어라. 또다시 일보호티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처소 앞에 출처불명의 서신이 연맹장 니르아시오, 이그트로 오신 아라문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타곤이 지닌 최악의 영웅 이그트란 출생이 적힌 심장의 메시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흰산의 심장, 이것들이 어떻게 내 정체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이고 간 것은 그의 아들 아버지, 사야였죠. 얼마나 혼란스러우실까요? 태아라는 대신전에 끌려가고 흰산의 심장은 아버지를 지목했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그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아스달은 치밀하고 빈틈없이 아주 단단하게 세워졌어. 발디디기도 힘든 아스달의 촘촘한 권력 구조에 너 같은 혹은 나 같은 맨 밑바닥돌은 이 판을 흐트려 놓고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면 비집고 들어갈 빈틈을 올라갈 아무런 기회가 없어.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힘이 갖고 싶다며 엉망으로 만들어 놔야 기회가 생겨. 사야는 이어서 자신이 한 짓과 정체를 드러내며 너 지금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 타곤과 목숨을 건 독대를 시작하죠. 하니까 이렇게 진정이 안 되네요. 왜 이러는 것이냐? 지금이니까. 이어서 지금이 아니면, 여기서 망설이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아주 솔직한 저도 목숨 걸고 왔어요. 자신의 심경을 말한 뒤 좋됐다. 개빡친 타곤의 분노를 잠재울 타냐! 치트 키워드이자 위대한 아사신의 후예께서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타냐를 숨겼구나. 어디 있을까요? 유일한 아사신의 직계를 보험으로 삼습니다. 까뜨지각 타냐는 은섬이를 어떻게 알아요? 사야와 같은 흰산의 심장 채은을 통해 그날 죽은 건 은섬이가 아니야. 은섬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날 죽지 않은 건 어떻게 알아? 그 가짜가 죽던 날 은섬이는 우리 약 처방에 있었으니까. 확실히 알게 되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릴 정도로 안도하게 되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타냐를 데려와. 이러면 아사신의 후예는 영원히 못 봐요. 여전히 목숨을 내건 협상을 진행 중이던 사야는 아버진 기껏해야 아사론보다 먼저 흰산의 심장을 소탕해서 일이 커지는 걸 막고 아사론과 협상한다, 그거죠? 소극적인 타곤의 태도를 지적하며 언제까지 그런 싸움을 반복하실 거예요? 우리랑 손을 잡아요. 자신들과 손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아라문에슬라 장식이에요. 앞면은 평화를 상징하는 크무나가, 뒷면엔 징벌을 상징하는 바람의 왕치가 새겨져 있죠.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타곤에게 사느냐 죽느냐. 서로의 운명이 걸린 동전 던지기를 아버지같이 사느니 전 이걸 던져보겠어요. 시전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흰산의 심장과 세력 쪽의 동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 흰산의 심장이 가짜를 내쫓고 진정한 주인에게 대신전을 돌려주게 될 거야. 이제 남은 일은 바로 타냐, 아사론을 제끼고 대제관 이르아. 타냐를 대제관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허나 그러기 위해선 아사신의 후예로 인정받으려면 아사신의 별방울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 누구도 성공한 적 없는 아사신께서 아스타를 떠나실 때 대신전에 감춰둔 방울이야. 최후의 미션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압박에도 내가 대제관인가가 되면 그녀의 마음을 지탱하는 것은 진짜 힘을 가져? 모두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 노예로 사는 와한족들도 구할 수 있고, 물론 그리고 멀리 끌려간 노예도. 네 말 한마디면 바로 데려올 수 있어. 은섬을 향한 사랑이었죠. 한편 은섬이 끌려간 곳은 칠흑 같은 지하에 갇혀 평생을 노예로 일해야 하는 지옥의 채석장 돌담불이었죠. 그 어떤 꿈도 희망도 없는 이곳에서 무엇보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네 차례야. 우리도 예전에 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명이 아무 일도 못하면 매번 여등광지를 못 맞춰. 그럼 우린 계속 굶게 돼. 그래서 결국 생존을 위해 병든 동료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뭐하는 거야 지금? 나 못해. 짐승이 되고 싶지 않던 은섬은 이런 짐승만도 못한지. 괴물 새끼가 이그트의 힘으로 모두를 제압한 뒤 나가자. 여기.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난 거짓말하냐. 탈출을 계획하게 되죠. 나가는 방법이라는 게 뭔가. 그가 생각한 탈출법은 바로 다들 며칠이나 굶을 수 있어. 아사를 각오하고 그 어떠한 보석도 올려보내지 않는 것. 하나도 안 올랐다고. 밥 처먹기 싫어. 혹시 돌림병이 돈 건 아닐까요? 아이 새끼, 너 재수없는 소리 할래? 즉 모두가 합심하여 죽은 척을 하는 일종의 총파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당량을 채워야만 하는 감독관의 똥줄은 타들어만 가고 지하에선 정신 좀 차려. 내일이면 올라갈 수 있어. 끝내 버티지 못한 동료 한 명이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죠. 정신 차려, 똥벌레. 그는 똥벌레가 아니야. 처음으로 난 사탄이야. 진짜 이름을 말한 뒤 자신의 머리카락을 여길 나가서 주민홀이란 곳이 있어. 거기에 내 각시가 마지막 하늘, 거길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걸 전해줘요. 마지막 유언을 이제 그곳을 떠나라고. 전달하죠. 이어서 생사를 함께하며 고통과 우정을 나눴던 모두는 처음으로 나 신선에 얼마 돼? 본인들의 나 계란의 파도로. 진짜 이름들을 나하고 입생. 공유한 뒤 너와 내 은섭. 약속한다. 여기 있는 손을 모두 잡고 절대 끊기지 않을 맹세를 모모의 사트닉 대신
각시에게 소식을 전하고 굳은 다짐을 그의 바다를 만날 것이다. 맺게 됩니다. 다음날 오늘도 안 올라온 거야? 예, 아무것도 안 올라왔습니다. 은섬의 계획대로 결국 감독관은 지하로 내려오게 되고 이 순간만 기다렸던 모두는 맞죠? 한숨의 그를 제압해버리죠. 반갑다. 나도 반갑네.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얘네들 이런다고 여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곧이어 은섬이 감독관에게 들이민 것은 그동안 올려보내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양의 보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면 이건 다 네 거다. 그런데 소리야. 누구 맘대로. 이 새끼 인질로 잡아서 나가기로 했잖아. 동료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 듯보였죠. 하지만 이 새끼나 우리나 이 대역벽 위에선 벌레만도 못한 목숨이야. 현 상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한 이 새끼는 인질 따위도 못 돼. 그럼 너 무슨 죄주로 나가? 은섭이 생각한 유일한 탈출 방법은 우린 다 죽었어. 그러니까 시체 인정 나갈 수 있어. 죽은 척이었습니다. 이놈만 도와준다면 이어서 어떡할래? 감독관에게 보석 다 가질래 아니면 양자택일을 빙자한 그냥 함께 죽을래? 지옥의 일자택일을 권유하죠. 그렇게 해보자. 대탈출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한편 대신전에 당도한 타냐는 아사신에 등극하기 위한 의식을 시작하는데 난 정말 그 방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곳인걸. 하지만 생전 처음 와본 낯선 곳에서 혹시 그곳에 불이 있어요? 깊숙이 새겨진 기억의 조각이 있지. 꺼지지 않는 불. 애초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신전을 지은 거니까. 별다야에 새겨져 있던 의문의 문양들이 이건 불, 이건 발 3개. 대신전의 조감도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심지어 불로부터 3걸음, 불로부터 3걸음. 고개를 더 들어 어깨선에 왼쪽 눈을 맞춰. 200년 동안 이어져온 와한족의 춤사위는 이번엔 폭이 너무 좁아. 정령의 춤은 100번을 걸어도 항상 똑같아야 하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이 춤이 멈추는 곳에 그게 있어요. 별방울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상에. 근데 왜 돌꾼 던지기를 해야 돼? 난 시조어머니가 될 건데. 그야말로 사소했던 그간의 모든 가르침들이 타냐를 아사신으로 만들 큰 그림의 일부들이었던 것이었죠. 같은 시각 서서히 빛을 향해 올라가는 은섬과 타냐야. 마침내 별방울을 찾아낸 타냐. 은섬아, 두 사람은 비록 수만 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같은 목표를 널 구하러 갈게. 바라보고 있었죠. 이어서 와한의 후계자이며 아사신의 곧족이신 타냐님이시여, 해족의 어라하 테아라 타냐님의 눈앞에 나섭니다. 순식간에 아사신의 화신으로 등극한 타냐는 아라문은 언제 다시 오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사야가 맺어온 동맹의 조건대로 타곤 그대는 하늘과 땅을 이을 자, 그대는 오늘과 내일을 이을 자, 타곤 그대는 아라문 헤슬라의 젤입니다. 모두의 눈앞에서 타곤을 아라문의 정식 계승자로 선언한다. 아라문 헤슬라시오. 하지만 아직 대제관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위대한 어머니 아사신의 곧족인 저 타냐, 이제 제가 어머니의 집에 돌아왔으니 신들에게 자신의 등장을 고하는 고함산이를 지내야 합니다. 고함산이가 필요했습니다. 이래 안에 고함산이를 올려야 합니다. 아사론 어라하께선 흰머리산으로 가셔서 아사사카님과 함께 고함산이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타곤, 날 하늘못에 집어가두고 그 사이에 대신전을 장악하시겠다. 타고는 아사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었죠. 예, 니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잠시 후 사야님과 테아라님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시족의 원수를 도운 격이 된 타냐가 이 모든 것을 감내한 이유, 아스달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우리 와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노예로 팔려갔던 동포들의 신변과 돌담불로 끌려간 와한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시 아스달로 데려와 주세요. 은섬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자유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 정도의 일은 이제 내 허락을 받을 것도 없어. 타곤의 말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명을 내리시죠, 니라. 이미 그에 준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 타냐였죠. 돌담불이라는 곳에 와한의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 있어요. 그들을 데려오세요. 예, 니라. 그렇게 명을 하달받고 나서려는 무백의 눈에 불편한 기시감이 아주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다름 아닌 사야였죠. 이게 대체 어찌? 은섬? 아니면 그저 닮은 것인가? 한편 탈출에 성공한 은섬과 동료들은 니네 진짜 어리 빠졌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판에 진짜 주빈으로 가겠다고? 진짜 미쳤어? 죽은 사트니까 맺은 맹세를 지키려 하는데 부상당한 이들을 제외하고 은솜과 동행하게 된 것은 네가 무모 정말 알잖아. 이씨. 본인 살궁리만 하는 기회주의자 입생이었죠. 네가 가야 말을 전하지. 확 이게 진짜 이씨. 그래. 오모족은 원수도 갚지만 은혜도 확실히 갚으니까 보석도 다 잃었는데 뭐 좀 챙기긴 하겠지. 그렇게 두 사람은 거적대기 하나로 지옥의 설산을 등반하며 마침내 주비놀에 도착하게 되고 그건 말을. 경계심 강한 모모족에게 사트닉! 죽은 동료의 이름을 전합니다. 사트닉이요? 이어서 그의 약혼녀에게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육신을 전하게 되죠.
곧이어 주비노의 책임자로 보이는 여성 카리카는 모모족은 은혜 갚습니다. 마치 까치마냥 작지만 모모의 손씨씨입니다. 박씨 같은 증표를 전달한다. 이게 모모족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란 증표야. 모모족 누구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은혜를 갚는다는 거고. 대단한 거야 이거. 그렇게 긴 여정이 끝나고 실로 오랜만에 안전한 밤을 보내는 두 사람. 그런데 건물 밖에서 수상한 기척이, 아니 누군가를 노리는 자객들이 찾아오죠. 이에 겁쟁이 입생은 그대로 런해버리고 자객들이 올라간 2층에선 카리카가 뛰어내립니다. 이에 그들은 곧바로 그녀를 뒤쫓기 시작하는데 자객들이 노리는 것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카리카의 아들이었죠. 그렇게 처절한 어머니의 사투가 이어지는 그때 아들의 목숨을 구해낸 것은 도와주세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은섬이었습니다. 이어서 깊은 숲속으로 도망치던 중 내가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도망가요. 미끼를 자처한 은섬 덕에 털어키마! 카리카는 본인과 아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다음날 주빈으로 돌아온 그녀는 수백의 모모족 전사들을 거느리며 어젯밤 습격의 주역들을 모조리 처단해버린다. 이 압도적 카리스마를 지닌 카리카의 정체는 묵기 반직크 묵스마테라 모모샤바라 비카리카 아마코시르아리가 거대 부족 모모족을 통솔하는 족장 암시워시 샤바라오라 모모스오모르 오무하가 와이스브가 샤바라였던 것이었죠. 이토르 하하르 스타마빠 슈버초 페멘카 토르하스미사키 비하오르 빚진 것을 갚아야만 빛의 땅에 갈 수 있다 믿는 이들은 은섬의 등에 새겨진 이그트의 상징을 기억하며 미소찌까 지슨 지콘 피처큰 아크라타 미소찌오르 하하르 바이라 일나코시르 카미라 은혜를 갚기 위한 피의 맹세를 이넌기도보의 시던기 미소스 키르치 얼마 은섬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그야의 모든 대칸들을 소집한 타고는 이제 고함산이 한 고비만이 남았다. 아스달의 절대자가 되기 위한 단 하나의 고비를 티끌만한 흠도 없이 고함산이를 치를 수 있도록 부탁한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 중이었죠. 같은 시각 사야는 저는 타곤니라 직속의 밀솔 사야입니다. 저는 흰산의 심장의 가르침을 믿는 연맹장 니라의 유일한 자제. 타곤에게 정식으로 아들임을 인정받고 흰산의 심장들과 함께 대신전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대신전은 원래 아사신의 가르침에 따라 대제관 니라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이 대제관이 된 타냐가 함께였죠. 그렇게 우리 둘 다 답답한 껍데기를 벗었어. 물론이지. 타곤이 이른 축배를 들기 시작할 무렵 비장한 각오를 다진 이가 있었으니 구해내고 싶어. 대극벽의 세상에선 얼마나 많은 부하가 있느냐, 어떤 부하가 있느냐. 진정한 힘의 의미를 깨닫고 그게 힘이래. 각성해버린 은섬이었죠. 그래서 부하가 있어야겠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구해낼 수 있고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저기 누구랑 싸우려는 건데? 그가 싸우려는 대상은 아스달. 그 아스달이 누구? 연맹 그 자체. 아스달 연맹 전체였습니다. 이어서 아스달이건 뭐건 일단 여기서 살아나가야지. 저 봐봐. 저거 타고 물길 따라서 돌아나가. 다시금 동료들에게 돌아가려 하는 은섬은 네가 길을 알기나 해. 아 당연하지. 허풍쟁이 입생의 인도를 따라 내가 아구족 태시족장의 셋째 아들. 암튼 알아. 강줄기를 거슬러 가는 길을 택하는데 그 결과는 왜 손쳐. 완전 가운데로 제대로 들어왔네. 야, 외부인을 넘어서 동족들도 노예로 팔아버리는 부족 아구족. 잔혹한 아고족의 영토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죠. 좋겠다. 한편 타고는 아버지, 접니다. 당신의 아들 타고. 고암산이 앞서 아버지의 묘를 방문하게 되고 드디어 제가 아람은 헤슬라가 되나 봅니다.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너 말하면 헤슬라가 될 거다. 내가 그림 만들 거야. 한때는 자신을 사랑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젖어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를 보러 오셨군요. 모든 것을 잃게 된 아사론이 아스달에서 도려내야 할 썩은 부스름이에요. 혼자인 타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연맹장이라 이리 뵙게 되었습니다. 샤하티의 검은 혀입니다. 그렇게 오로치마를 습격에 당해버린 타고는 결국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평생을 숨겨오던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지부를 타곤이 이그트였다. 바로 이그트의 힘을 들켜버리고 말죠. 이에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타고는 난 정말 피로 물든 폐허 위에 서고 싶지 않았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죽이기 싫었다고. 이그트의 힘을 폭발시켜 모조리 죽여줄게. 목격한 모든 이들을
몰살시켜버린다. 심지어 흰산족 최후의 보루 대신전마저 쓸어버렸죠. 이제 남은 것은 아사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란을 틈타 빤스런을 친 아사론뿐이었습니다. 대신전으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인가? 타곤의 똥줄이 잔뜩 타들어가고 있던 그때 가봤죠? 위병 한 명이 호박된 아사론을 붙잡아오죠. 니라, 그는 은섬과 와한족 동포들을 배신하고 아스달의 위병으로 전직한 세지고 싶어요. 누구도 날 해치지 못하게. 뭉태였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두 세력 간의 싸움이 타곤의 손에 의해 마무리되죠. 이어서 위병단이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뭉태. 제가 발탁한 수하입니다. 와한족의 뭉태입니다. 뭉태는 타곤의 눈에 들게 되는데 다음날 왜 그랬어? 포상이 아닌 왜 아사론의 입에 재갈을 물렸지? 피떡을 선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군은 니그트야. 괴물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네가 날 타군에게 바쳐봐야 너도 죽어. 나한테 그 얘기 들었을 거라 생각할 테니까. 눈치 세계 챔피언답게 뭉태 또한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걸 눈치챘기 때문이었죠. 타곤 니르아께서 이그트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잡아가면 이미 그 얘기를 들은 나도 죽을 거라고.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건데 왜 아사론을 데려왔지? 뭉태가 타곤 앞에 나타난 이유는 어차피 전 세지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소중했던 동무들한테요. 살고자 하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그 눈물 닦지 말고 그 피 씻지 말고 날 따라와라. 잠시 후 아사론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장로회의. 니르아시여, 우리 바토족의 어라하 퉁퉁은 그저 아사론의 연통을 받고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흰산족에 동조했던 부족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호소 중인데 연맹장께서 연맹을 깨려 하십니까? 이에 타고는 대답 대신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리죠. 그 의미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타곤. 이거야. 결국 뭉태는 타곤의 장기말, 피의 장기말로 선택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전둔 이를 지시한 타곤의 눈빛은 왕의 눈이야. 공포를 통치하는 내가 그토록 가지 않으려 했던 길. 폭군 그 자체, 폐허의 왕. 폐허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 이제 그의 꿈은 더 이상 연맹장이 아닌 타곤. 왕으로 바뀌어 있었죠. 이어서 폭군으로 돌변한 그는 위병단, 까치놀과 바토족 장로 가족들, 전원 추포, 반항하는 자들 참수. 피아를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공포 정치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할 인물은 바로 대제관이 된 타냐였죠. 신성재판 때 여기 있는 그대로 말해. 어젯밤 일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목을 잘라. 그 일족과 관련된 자들은 모조리 두 발목을 잘라. 이 끔찍한 처사의 타냐는 못해요. 강경히 거부해보지만 못해? 못하면 죽을 텐데. 날 죽인다고 해도 너 말고 와한족. 지켜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그녀였습니다. 이렇게 되질 않길 바랬어. 이제 방법이 없어. 공포를 심어줘야 해. 그래야 아스달이 돌아가. 그나마 너란 존재가 이제는 차선이 아닌 타곤에게 신성을 부여하니까 지금 광장에 끌려온 저 100명으로 끝낼 수 있는 거야.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잠시 후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와한에게 벌어진 일만 비극이 아니야. 모두가 다 비극 속에 있어. 유일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사야. 네가 원한다면 힘을 키워. 그리고 타곤에게 맞서 싸워. 그녀는 더 이상 와한족이 아니라 넌 이미 연맹인들 모두의 무엇이 됐고 신성한 어머니 아사신, 그게 네 힘이고 그게 너한테 주어진 소명이야.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드디어 열리게 된 신성재판에 꼭두각시로서 서게 된 타냐는 어젯밤 일에 가담한 자와 그들의 일족과 그 일족과 관련된 자들 모두 기존의 명령을 무시한 채 왜 모두야? 하나는 참수고 하나는 발목이라고.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한 모두 사지를 찢어 사방에 놔둔다. 능지처참행을 명하였죠. 모두 사지를 찢어? 어쩌려는 거야? 단 한마디로 모든 일을 절망에 밀어넣은 그때 그 말씀에 아사신의 후예이자 별방울의 주인인 나 타냐는 그 일에 가담한 자는 참수하되 그 일족에 관련된 자는 단지 발목을 잘라 아이루즈의 신성을 빛나게 하는 일에 쓰심이 어떨지 여쭈었다. 드디어 자신의 본 의도를 아이루즈께서는 응답하셨다. 자비로운 대제관으로서의 뜻대로 하라. 지리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합니다. 이것 봐라. 고맙습니다. 목숨을 붙여주신다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대대관 니르아의 자네시다. 그렇게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짓을 벌인 거야? 힘 없이는 당신들이 시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가져보려고요. 그 힘.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 어떡해. 딛고 설 땅이 없으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타냐는 조금씩 네가 설 땅이 뭔데? 마음.
사람들의 마음. 타곤에게 대항할 힘을 모아가고 있었죠. 그래, 아직까지 좋은 균형이야. 공포의 연맹장과 자유로운 대제관. 한편 아고족에게 잡혀갔던 은성은 대나무 뗏목에 팔다리가 꽁꽁 묶인 채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곧이어 정처 없이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줄기의 끝은 떨어지면 58,000% 사망각인 요단강 후름라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죠. 불과 하루 전 아고족에게 잡혀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했던 은섬과 입생은 이젠 어쩔 수 없어. 다 말해. 다 솔직하게 얘기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놈은 이그트야. 이놈의 꿈속에 이나의 신기께서 강림하셨다. 일생일대의 허풍을 쳐버리는데 이나의 신기. 아고족을 통일했던 전설적인 아고족의 우두머리죠. 200년 전 이나의 신기는 아라문에슬라의 유일한 대적자였습니다. 이는 거의 외국인이 충무공의 환생이라 주장하는 꼴이었습니다. 네가 꿈을 통해 이나의 신기를 배웠다고? 때문에 그 결과는 폭포의 심판을 하십시다.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아고족의 전통이자 살아남은 진실 아니면 네 말은 거짓. 너 그냥 죽는 거야. 거짓말 확진기인 폭포의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그렇게 마지막 차비인 뗏목마저 부셔지며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타 훈련.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던 은섭은 그대로 추락해버립니다. 곧이어 그친가 타냐야. 소용돌이 속에서 미안하다. 삶을 포기하려던 그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끝내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모모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근데 너네 모모족 그 막 물속에서 막 걸어다니면서 사냥한다며. 그건 거짓말이지. 물의 신 모모를 믿는 이들은 우리 모모족은 바다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폭포의 저항을 1도 받지 않는 징벌 뺨치는 어인족들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한 명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은성은 천년 동안 단 한 명. 이나의 신기. 천년 전 영웅의 뒤를 이은 폭포에서 살아나와 아고족을 통일했지. 두 번째 생존자가 되어버린다. 그날 저녁 보증인 입생을 조지르던 아고족들은 너 어떻게 된 거죠? 멀쩡하게 생환한 은성을 목격하게 되죠. 얘 데리고 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 너희들의 터전이 너무나 척박하여 이도 약탈해 목을 매니 타곤에게 정벌당했던 치욕의 기억들과 다른 시족 사람을 노예로 잡아오면 제물로 교환해주겠다. 공포들을 배신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굴욕들을 떠올리고 아이 뭐 내가 상관할 건 아니지만 이 나이 신기? 그분 말씀이 아니어도 같은 동족끼리 이러고 지내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앞에 있는 이 이그트가 이나의 신기. 폭포께서 뱉으셨다. 이나의 신기가 돌아오셨다. 새로운 이나의 신기라 굳게 믿게 된다. 이로 인해 은섬에겐 이나의 신기시여,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노예들을 구해내서 그들의 시족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날을 기다렸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스달에 대항할 첫 번째 힘 아고족 전사들이 생기게 되죠. 느껴져. 네가 한 말의 무게가 느껴지냐고. 이 꿈이 거짓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넌 무조건 이나의 신기야. 때려 죽여도 이나의 신기야. 심지어 야! 넌 뭐야? 잘 가라. 동포들이 팔려갔던 노예 시설들을 쳐부수며 노예로 전락해버렸던 무려 3만의 아고족을 구출해 영광의 시절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이다. 한편 왕이 되기로 결심한 타고는 아직 내게 이 말을 하지 않았지. 아들인 사야에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된다면 넌 날 이을 거다. 그가 자신의 나의 후예임을 후계는 각인시키고 너다. 그리고 이제 다 가져야겠다. 왕세자로서의 첫 임무를 바로 미홀. 해족의 우두머리 미올을 잡아올 것을 명령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곧이어 미올에게 타곤 니르아께서 부르신답니다. 누가 봐도 세한 타곤의 전갈이 도착하는데 어찌 부르신다던가. 그 표면적 이유는 청동 유물 때문이라 하시는데 오직 자신만 알고 있는 아스달 세계관의 초하이 테크놀로지 청동의 제조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시겠습니다. 절 따르시죠. 도착한 미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문기구들이었죠. 간단한 질문 하나가 있어 모셨습니다. 몇 시간 뒤 그 소식을 접한 미올의 딸 테아나가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타곤에게 찾아온다. 말없이 한 건 미안해. 하지만 왕은 모든 걸 가지면 더 좋다가 아니라 모든 걸 가지지 못하면 죽는다잖아. 아버지를 고신하고 있어? 권력욕에 미쳐버린 그가 아무리 아버지를 미워한다 해도 네가 하게 할 수 없잖아. 차갑게 생각해. 아버지에게 가하고 있을 끔찍한 고통을 알기에 좋아, 내가 할게. 고신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치제이자 실제로는 처음 보지? 매 혼자야. 진실을 불게 하는 환각제
매운제를 꺼내들게 되죠. 잠시 후 구리, 주석, 그리고 들어가는 다른 금속들의 비율.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타곤을 죽였어야 지옥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미올 앞에 아버지도 그렇지. 테아라가 어리석게 왜 버티시는 거예요? 나타납니다. 어차피 매혼제가 있는데. 정말 창자까지 빼실 노력이야. 다 나가. 너는 남고. 곧이어 이 진실의 환각제가 미올의 코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냄새가 없죠. 사실 테아라는 아버지. 아버지의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 매운제가 아닌 맹독 비취산을 가지고 온 것이었죠. 미안해요. 아버지한테 일생을 미안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복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정동의 비밀을 넘기시고 그렇게 떠나세요. 우리를 멸망시킨 그들의 문양, 그걸 대비하는 게 사명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받고 미올의 죽음과 동시에 뭐야 이게? 옆에 있던 해적 여성까지 죽여버린 뒤 이건 비치산이었어. 현 모든 상황을 매운제는 모두 버렸고 매운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자도 지금 죽었어. 실토 정동의 비밀은 아니 오직 내 머릿속에만 있어. 협박을 하기 시작한다. 왜 이러는 거야?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날 따돌리고 내 도움으로 왕이 되는 네가 내가 키운 저 애송이랑 작당을 해서 내 뒤통수를 쳤어. 네가 시작한 거야, 타고. 감히 이 테아라한테! 변하는 것은 넌 이미 변했고 나도 변했어. 타곤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변한 내가 넌 고문하지 못할까? 심지어 그의 협박에도 네가 그럴 수 있는 사내라면 단 일의 통해도 없이 고문당하다 죽어도 오히려 역으로 억울해하지 않을게. 뭐? 그를 도발한다. 그녀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기뻐해. 그간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 너의 아이를 가졌어. 뱃속에 무적의 종려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작은 아라문이 자라고 있다고. 어떡할래? 그야말로 고문할래? 죽일래? 가하라 뺨치는 절대 방어였죠. 그리고 이 사실은 미안하다. 타곤의 입에서 사과가 나오게 만듭니다. 이어서 결심했어. 난 너를 원하고 아이를 원해. 쌉 알파스트에 혼인하자. 상남자 프로포즈를 갈겨버리죠. 그리고 난 청동의 비밀을 넘기지 않아. 좋아. 그 어떤 조건도 난 너와 권력을 나눠 가질 거야. 그렇게 할게. 그저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만약 네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어떻게 할지도 알아? 이미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비록 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죽이고 너와 나의 자식을 죽이겠지. 테아라였죠. 며칠 뒤 드디어 타곤의 대관식이 열리던 날, 사야는 동행하던 무백에게 은섬은 살아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야님은 은섬이와 베넷벗입니다. 자신과 은섬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됩니다. 한편 잠시 후 타곤은 재림 아라문 타고는 이제 하늘과 땅을 이어라. 모든 아스달린 앞에서 다가올 수많은 낮과 밤을 살펴라. 아스땅의 모든 생명을 헤아리고 지켜라 하여 그토록 바래왔던 꿈, 그대를 왕으로 세운다. 고달하고야 만다. 그 말씀을 받듭니다. 이어서 첫 번째 왕명을 내린다. 왕이 된 타곤의 첫 번째 목표는 아스달의 권능을 이 거대한 아스대륙 곳곳에 뻗게 하리라. 대륙의 동쪽을 정벌하리라. 대흑벽 위의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죠. 아스달을 대항하는 아고족과 그렇게 수많은 부족들을 무릎 꿇리고 대정복 시대가 미개한 그들을 가르치리라. 열리게 됩니다. 아고족을 정벌하자. 그였구나. 이제 아스달 사람들의 불만, 공포, 분노, 아스달의 명우는 이 모든 것을 잠재울 하나의 거대한 전쟁. 어떻게 흘러갈까요?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부족 사회로 이뤄진 가공의 아스대륙을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드라마인데요. 그 거대한 세계관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투입되어 방영 당시 한국에선 유례가 없는 독보적인 스케일을 보여주었죠. 또한 배경 시대는 청동기 시대를 모티브로 하고 네안탈은 네안데르탈인을 모티브로 이들과 혼혈인 이그트, 그리고 다양한 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들까지 모두 실제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테일들을 기반으로 차곡차곡 거대해진 아스달의 세계관이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너무나 거대한 세계관이기에 상대적으로 배경 설명에 치중되어 있던 초반부만 벗어나면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영웅들의 이야기와 배우들의 호연,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은섬과 타곤의 대결 구조, 복수를 꿈꾸게 될 테아라와 힘을 키워나가는 타냐까지 탄탄히 쌓아올린 이 거대하고도 복잡한 세계관을 드디어 시즌2 아라문의 검에서 모두 풀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아스달 연대기 시즌1 전체의 내용이며 그 후속작 아라문의 검은 채널 TVN에서 9월 9일 밤 9시 20분 첫 방영 이후 매주 토요일 방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목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봉수 봐라.